이번 시간에는 21년도 1회 전기 기능사 이제 문제를 풀 거고요. CBT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1번부터 쭉 이렇게 뭐 회로 이론만 나오고 전기 이론만 나오고 그다음에 전기 뭐 기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제 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위해서 좀 물어서 이렇게 몰아서 전기 이론 이제 먼저 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전기 기기를 또 풀고 하는 순서대로 이제 문제 풀이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 1회고요. 뭐 전장 중에 단위 정전화를 놓을 때 여기 작용하는 힘과 같은 것을 이제 우리 전장의 세기, 다른 말로는 전개의 세기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뭐 식으로 이제 뭐 표현을 하면은 이제 패러데이 법 아니죠. 그렇죠? 전개를 이제 9 곱하기 10의 9승의 거리 제곱에다가 그래서 하나의 이제 그 Q를 이제 1이라고 놓았을 경우에 거기 보시면은 단위 정전화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 단위라는 말이 이제 1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놓았을 경우에 작용하는 힘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전장의 세기 아니면 전개의 세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니까 이 식은 이제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죠. 뭐 다음은 도체 전기 저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우리가 이제 전기 그 저항이라고 하는 것들 식을 써보면은 저항 이제 보통 R이라고 쓰고 이제 고유 저항에다가 단면적의 도체의 길이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우리가 얘를 이제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 거고요.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 이제 단면적이고, 요거 이제 도체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이제 길이에는 이제 비례하는 요 고유 저항은 이제 뭐 도체 종류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는 값이고 이런 이제 관계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일단 고유 저항 값은 백금보다 이제 구리가 크다라고 했는데 이제 밑에 보시면은 구리보다 이제 백금이 더 큰 거니까는 구리가 1.69고 백금은 이제 10.5니까는 백금이 더 크죠. 그래서 요거 근데 굳이 요건 아니더라도 요 값을 우리가 외우진 않더라도 나머지 값들이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만 확인을 하면은 이제 1번이 틀린지 맞았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2번부터 보면은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 그렇죠?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이렇게 있으면 반비례한다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비례한다라는 거니까는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하고요. 도체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체가 있으면은 이제 반지름을 이제 우리가 R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단면적이라고 하는 걸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단면적은 파이 R 제곱이라고 부르죠. 이 도체 단면적의 제곱에다가 이제 원주의 파이를 이제 곱하면은 걔가 단면적이 되는 거니까 이 도체 반지름의 제곱하고 저항하고는 서로 이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는 거죠. 그 3번 이제 그 얘기고요. 4번 같은 길이 같은 단면적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여기 나온 이 고유 저항 값도 같이 상승을 해요. 온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항이 증가를 하게 되죠. 이제 그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은 이제 1번이 되겠다라고 이제 보시는 겁니다. 3번. 직렬회로인데요. 저항하고 리액턴스가 이제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100V의 교류 전압을 가했다라고 했어요. 회로를 이제 구성을 한번 해보면 저항이 있고 L 값이 있고 C 값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전압이 이렇게 이제 걸리는 거죠. 그렇죠? R이고 L이고 C. 우리가 여기 이 인덕턴스에 해당하는 저항값을 우리가 리액턴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XL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얘는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 이제 정전용량 C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XC다 이제라고 표현을 하면서 요거는 용량성이다. 용량성 리액턴스다. 이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여기 나온 유도성하고 용량성은 서로 위상이 180도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요 RLC에 대한 아니면 R하고 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스하고 용량성 리액턴스에 대한 어떤 그 임피던스를 저항을 우리가 구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저항에다가 이제 리액턴스를 더하는 값인데 요 리액턴스에 대한 값이 용량성하고 유도성이 서로 위상이 180도만큼이 차이가 나는 거니까는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는 거예요. 어느 놈이 큰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항에다가 플러스 J에 어느 게 큰 건지는 모르겠는데 문제에서는 똑같네요. 그래서 아무거나 빼죠 뭐. 하여튼 큰 놈에서 작은 놈 빼시면 돼요.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서 이제 그 차를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이 임피던스에 대한 식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건데 이때 저항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10이라고 했고 10 플러스 J에 요 이제 유도성하고 용량성이 다 15죠. 15 마이너스 15니까는 요거는 이제 0이니까는 그렇죠? 그럼 임피던스 값이 얼마만 남냐면 10만 남는 거죠. 15만 남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전류를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했는데 이때 흐르는 전류, 그렇죠? 여기 이제 흐르는 전류를 이제 우리가 I라고 한다면 이 I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다 쓰는 게 편하겠네요. 요 I라고 하는 것은 전압을 이제 임피던스로 나눈 값이죠. 저항으로 나눈 값이죠. 전압을 5옴 저항값으로 이제 나눈 값인데 요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100볼트라고 했고, 그렇죠? 요거는 100볼트, 그렇죠? 100볼트다. 그리고 우리가 저항값을 방금 얼마라고 했냐면 15옴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전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 나누기 10이니까는 10암페어가 전류에 대한 값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이 임피던스를 이제 어떻게 구할까요? 이제 그거를 이제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요 이제 그 리액턴스 값을, 그 임피던스 값을 구할 때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하고 용량성 리액턴스 같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 값을 서로 빼서 이제 리액턴스 값을 구하고 그것과 요 저항에 대한 값으로 임피던스를 구하면 된다. 일례로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빼졌으니까 이제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항값이 10이고 아니다 3이고 예를 들어서 저항값이 3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유도성 리액턴스가 10 그리고 용량성 리액턴스가 C가 용량성 리액턴스가 6이다. 예를 들어서 단위는 다 이제 5옴이에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임피던스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임피던스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건데 얘는 3이고 J에 리액턴스 값은 큰 놈에서 작은 건 뺀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는 여기서는 요 유도성에서 용량성을 빼면 되죠. 10-6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냐면 4죠. 그럼 전체 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 값은 3의 제곱에 플러스 4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는 거죠. 이게 절대값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얼마냐면 전체 임피던스 값은 이제 5옴이 된다. 뭐 이런 이제 개념이니까는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4번 1오음미터와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단위가 나오고 밑에 설명도 나와 있긴 한데 답은 2번이죠. 거기에 보시면 1000mm가 1m죠. 1000mm가 1m예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10의 6승 5옴의 10의 그 제곱밀리미터라고 나왔죠. 10의 6승의 5옴의 제곱 밀리미터 퍼 미터인데, 요건데, 요거 1000mm가 1m니까, 그죠? 1000mm가 1m니까는 요 밀리미터의 제곱은 10의 6승 미터인 거죠. 10의 6승 미터란다. 요 10의 6승 제곱 밀리미터는 1m의 제곱인 거죠. 그죠? 10,000 조금 풀어서 쓰면 10의 6승은
1000 곱하기 1000이잖아요. 그렇죠? 1000 곱하기 1000이죠. 네, 그게 10의 6승이잖아요. 네, 근데 요게 밀리미터예요. 얘도 밀리미터죠. 네, 근데 1000mm가 1m라고 있으니까는 요거는 얘는 1 곱하기 1, 그러니까 1m 곱하기 1m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1m 곱하기 1m가 얼마냐면 1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예, 요 미리 제곱미터를 환산을 하면 예, 그럼 요게 어떻게 되냐면 1 오메 곱하기 퍼 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게 예, 제곱이니까 하나 없앨 수 있죠. 예, 그럼 남는 게 5m가 되니까는 예,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조건에서 주어진 예, 그 이제 단위랑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예, 가끔 이제 기능사에서 이런 식으로 단위 환산하는 이제 문제들이 나오니까는 예,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전류와 자소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이죠. 전류하고 자소가 항상 패배로를 이루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전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예, 그쵸? 항상 전속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 만약에 N극하고 S극이 있으면 예, 항상 이제 N에서 S극으로 예, 자속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예, 항상 연속적인 거죠. 끊어지지 않고. 항상 패배로를 이룬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6번은 공기 중에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웨버하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웨버의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제 쿨랑의 법칙을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거리가 1.66이다. 자극에 대한 거죠. 이제 쿨랑의 법칙은 전계에서도 사용하고 이제 자계에서도 사용을 하는데 4파이 식이 어떻게 돼요? 4파이 입실론은 유전체 쪽이고 얘는 자계 쪽이죠. 자극 사이니까는 뮤. 그렇죠? 투자율. 4파이 뮤 제로분의 1에 곱하기 거리의 자승의 M1, M2. 여기 이제 하나가 이제 자극이고요. 자극 간에 이런 거죠. M1하고 M2가 두 개의 자극이 있는데 이 거리가 이제 알만큼 떨어져 있다. 이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이제 얼마일까요?를 이제 식으로 표현한 게 이제 쿨랑의 법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만약에 자계가 아니고 전계 쪽이면은 요 뮤 제로 대신에 이제 입실론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이 앞에 4파이 뮤 제로분의 1은 우리가 6. 계산기에 4파이 해가지고 넣어도 되는데 6.33에다 곱하기 10의 4승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거리가 거리를 구하는 거네요. 요게 얼마냐? 요게 얼마냐 이제 물어보는 거고 두 자극이 1.6 곱하기 10의 4승하고 2 곱하기 10의 3승.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하고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쵸? 2 곱하기 마이너스 3승. 그쵸? 요게 요 서로 작용하는 힘이 얼마라고 했냐면 12.66이다 했죠. 12.66 뉴턴이다. 그렇죠. 요거죠. 그러면 요 저항값을 어떻게 구할까요? 구할 수 있겠죠. 요거랑만 위치 서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R 제곱은 거리의 제곱은 다시 거리의 제곱은 6.33 곱하기 10의 4승에 곱하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죠? 요게 이제 요거랑 이제 위치가 바뀌는 거니까 12.6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R인데 여기 R 제곱이 있죠? 제곱이 1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루트를 씌우시면 되는 거죠. 슉. 네. 이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그럼 이제 값이 나오는데 요게 계산기로 눌렀을 경우에 0.44가 나온대요. 네, 뭐 계산기 거기 한번 눌러 보시면 뭐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뭐 약분되고 뭐 되면은 뭐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요게 0.04 그렇죠? 네, 0.04m가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미터로 물어본 게 아니라 센티미터로 물어봤으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을 해주시는 거죠. 네,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아니다. 그 센티미터로 이제 바꾸는 거니까 단위가 더 작아지는 거니까 10의 2승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10의 제곱을 하면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따라서 4cm가 답이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쿨렁의 법칙은 이제 워낙 뭐 중요한 식이니까는 그렇죠? 이거는 뭐 워낙 중요한 식이니까는 모르시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하셔서 이제 풀어보시면 되고 조금 이제 특이했던 게 얘 이제 힘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힘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거리를 이제 물어봤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도 이제 문제를 내는구나. 힘만이 아니라 거리에 대한 것도 이제 문제를 내는구나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7번 1A 몇 쿨롱인가 이렇게 써 있는데 Q가 이제 IT죠. 전기량은 전류에다가 이제 시간을 곱하는 건데 그때 이 시간에 대한 값은 초죠. 그렇죠? 초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1A/h니까는 1A. hour면은 1시간인데 걔를 초로 바꾸면은 3600초죠. 60 곱하기 60이니까 60분의 60초잖아요. 그렇죠? 60분의 60초. 이렇게 되는 거니까 3600 쿨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면은 66에 36이니까 이렇게 된다더라. 8번 이렇게 이제 직결한 경우에 합성 인덕턴스에 대한 값은 같은 방향이니까는 더하기죠. 우리가 코일을 감았을 때 코일 이렇게 감죠. 코일 감았을 때 인덕턴스가 이제 존재를 할 거고 요 이제 L1, L2에 이제 인덕턴스가 존재를 하고요. 요 L1하고 요 L2 요 사이에 작용하는 상호 인덕턴스라는 게 존재하죠. 턴스가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 그때에 우리가 요 전체 인덕턴스에 대한 값을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L1 플러스 L2에 플러스 M1에도 있고 M2에도 있으니까 요거 이제 가극성일 때 감극성일 경우에는 L1 플러스 L2에 마이너스 2M 요거는 감극성일 때 감극성하고 가극성은 그림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가 만약에 이제 전류가 이제 들어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그 같은 방향 들어가는 방향 쪽에 점을 찍는데 이렇게 찍으면은 요거 이제 가극성이에요. 이렇게 그림에서. 근데 이렇게 안 찍혀 있고 하나 이렇게 반대로 찍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대로 찍혀 있다. 걔는 그러면 이제 걔를 우리가 감극성이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림을 보고 얘가 감극성인지 가극성인지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림을 보고 점의 위치를 보고 어떤 게 감극성인지 가극성인지를 확인해서 식을 쓰던가 아니면 대입해서 계산을 하던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코일을 같은 방향으로 연결했으니까는 이제 그게 이제 가극성이다라고 이제 의미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9번
델타 결선의 선전류하고 상전류에 대한 이제 위상관계를 물어봤는데 델타 결선은 어떻게 생긴 게 델타 결선이냐면 이렇게 델타 모양으로 생긴 게 델타 결선이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생긴 게 델타 결선인 거고 얘를 이제 IA라고 하면 얘는 이제 IB고 요건 이제 IC가 되는 거죠. 120도의 위상차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때 우리가 제가 잘 이해한 건 그때 우리가 요 한 상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이제 상전류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요 선에 흐르는 전류 우리가 선전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델타 결선에서 요 선전류는 여기에 있는 IA에 흐르는 A상에 흐르는 상전류에서 요 C상에 흐르는 상전류를 뺀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벡터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건데 A상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20도 느리게 이제 B상, 120도가 뒤지게 C상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요 그 선 전류는 A상 마이너스 C상이니까는 요거를 C상 마이너스니까는 방향이 반대인 거죠. 얘가 마이너스 C. 그 두 개의 합을 우리가 AC에 흐르는 선 전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요걸 이제 우리가 AC에 흐르는 선 전류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때에 얘가 이제 상전류죠. 요게 상전류예요. 요 상전류고, 그리고 요게 선전류. 그렇죠? 요게 이제 선전류인데, 상전류보다 선전류는 위상이 얼마만큼 느린 거냐면 여기 30도만큼 차이가 나요. 이게 전체 120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0도인데 그걸 반으로 잘랐으니까는 여기까지 60도거든요. 그걸 다시 초록색 선으로 잘랐으니까 이제 3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전류보다 선전류는 위상이 30도 느리다라고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이 1번인데 그 파이가 180도예요. 1번에 보면 상전류가 6분의 파이만큼 앞선다 이렇게 써 있죠. 6분의 파이만큼 앞선다. 근데 요 파이가 180도니까는 638이죠. 그러니까 30도만큼 상전류가 앞선다. 그렇죠? 요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얘가 앞서는 거고, 얘를 기준으로 따지면 얘는 뒤지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 되겠네요.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합성저항 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림이 어떻게 생겼어요? 저항이 직렬, 병렬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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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저항에 대한 값은 얼마냐면 다 15옴이에요. 15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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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옴 이렇게 돼 있네요. 다 15옴일 때 합성 저항 값은 어떻게 될까요? 합성 저항 값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여기 저항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더하면 되고요. 병렬로 연결하면은 원래 이제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에 저항이 두 개일 경우에는 R1 플러스 R2의 분의 이제 R1 곱하기 R2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식은 이렇게 쓰지만, 만약에 동일한 저항이면, 그렇죠? 동일한 저항 값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요거는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10이면은 10 나누기 2니까는 5옴이 되는 거고, 만약에 100이면은 100 있으면은 반으로 쪼개면 되니까는 50이 되는 거고, 무능시 되는 거죠. 만약에 2옴이면은 합성이 병렬로 되면은 1옴 무능시 다 반으로 이제 쪼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나왔네요. 합성저항 값이 얼마예요? 10 플러스 5 플러스 10이니까는 25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좀 미심쩍으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보면 10 곱하기 10에
10 플러스 10. 그럼 20분의 100이죠. 그러면 이제 5가 되는 거죠. 똑같아요.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책에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는 그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1번 문제 보시면 11번 문제 보시면 전선의 길이를 2배로 늘렸을 경우에 저항이 몇 배가 될까요? 우리가 전선이 있어요. 전선이 이렇게 있고 전선이라고 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요 단면적은 우리가 얼마라고 보냐면 파이 r 제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선의 길이 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전선에 있어서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파이 r 제곱 곱하기 L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 나온 이 파이 r 제곱을 우리가 단면적이니까는 뭐 이렇게 A 혹은 이제 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갖고 우리가 지금 문제가 저항에 대한 건데 저항은 우리가 앞쪽에서 식을 이렇게 쓴 거 기억하시죠? 고유저항에다가 단면적에다가 L이다. 그렇죠? 문제에서는 요 길이를 전선의 길이를 2배만큼 늘리면 저항값이 어떻게 될까요?를 이제 물어본 건데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요거를 2배만큼 늘리면 얘를 일정한 상태로 하려면 요 면적은 2분의 1배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얘가 2배가 되고 얘가 2분의 1배가 되면 없어지니까는 얘가 이제 일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 면적이니까 요게 2배가 될 경우에 요 면적은 2분의 1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숫자만 보면 나머지는 다 이제 일정하니까는 숫자만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숫자만 보면은 2하고 2분의 1이죠. 요거는 요 2라고 하는 거는 밑에 분모에 1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수분의 분수꼴은 안쪽 곱해서 분모로 가고요. 이렇게 바깥쪽을 곱해서 이제 분자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1은 밑에 1이죠. 위에 2 곱하기 2니까 2는 4죠. 결과적으로 요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했을 경우에 요 전체 값은 4가 되어서 길이를 2배만큼 늘리면 저항은 4배만큼 커진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전선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저항은 4배가 된다. 이런 관계에 의해서. 12번. 전기와 자기 요소를 서로 대칭되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 끝자리 살펴보면 되죠. 1번, 2번, 3번은 끝자리가 다 개, 속, 율 이런 거로 끝나는데 네 번째 거는 전송 밀도랑 자기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송 밀도랑 대칭되게 하려면 자송 밀도가 되겠죠. 답은 이제 4번인 거고. 13번 콘덴서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을 경우에 정전 용량은 저항은 직렬로 있으면 더하면 되죠. 요거의 합성 저항은 R 플러스 R2죠. 콘덴서 정전 용량은 반대예요. 얘가 C1이고 C2면 얘는 저항의 병렬처럼 구해요.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 이렇게 구하죠. 이 저항값 자체가 오메가 1분의 C니까는 원래 이제 분수의 꼴을 갖고 있으니까 저항값을 합성을 하면 이렇게 이제 돼요. 그래서 병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 이건 이제 직렬이었죠. 이건 직렬. 그럼 이제 병렬로 접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항은 병렬로 접속하면 어떻게 돼요? R1이고 R2면 요거는 R1 플러스 아까 했었죠. R2분의 R1 곱하기 R2. 근데 정전 용량은 C1, C2면 얘는 오히려 직렬인 것처럼 C2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이제 병렬일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걸 물어본 거죠.
예. 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4번 컨덕턴스. 예, 단위를 보시면은 오음이 뒤집어졌죠. 이걸 우리가 모우라고 읽어요. 보면은 우리가 저항, 임피던스, 혹은 저항 아니면 리액턴스 이런 것들은 저항이거나 리액턴스이거나 임피던스는 단위가 다 뭐냐면 오음이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컨덕턴스를 뭐죠? 컨덕턴스. 저항에 대한 역수를 컨덕턴스라고 하고 리액턴스에 대한 역수를 서세턴스라고 하고 임피던스에 대한 역수를 어드미턴스라고 하는데 그건 단위가 뒤집어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오음을 거꾸로 읽는 거죠. 오음인데 이렇게 읽으면 오음인 거고 얘는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거꾸로 읽어요. 모우라고 읽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저항이 이제 거꾸로 된 거고 그때 전압하고 전류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요 컨덕턴스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원래 저항은 이제 전류분의 전압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얘가 저항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걸 뒤집어야 되겠죠. 분의 1이니까는. 그래서 V분의 I 단위가 모우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15번. 이 전력계법인데 요거는 이제 3번처럼 두 개에 대한 전력계를 더하시면 돼요. 요거는 뭐 그냥 그렇다라고 이제 보시고 넘어가면 됐고 16번은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될까요? 그림 보시면은 저항하고 코일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인 거죠. 저항 있고 인덕턴스가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인 거고, 요거는 25옴이고요. 요거는 25옴이고요. 그리고 오메가 L, 요거 인덕턴스인데 오메가 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얘가 이제 오메가 L인 거고, 여기 이제 얼마라고 했냐면 3분의 100이다라고 했어요. 3분의 100이다. 이렇게. 그리고 200V의 전압을 이제 가했대요. 여기에는 200V의 전압이 이제 인가가 된 거죠. 이 경우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IL이라고 하는 전류가 흘렀을 때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건데 방금 전에 했지만 전류값을 어떻게 구해요? 전압을 저항값으로 나누면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싶은 거죠. 요거를 이제 구하고 싶은 거고 병렬회로니까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에 걸린 전압이 똑같죠. 어차피 200V가 걸리는 거고 그때의 저항값, 리액턴스 값은 얼마냐면은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 값을 대입을 하는 거죠. XL을. 그렇죠? 그럼 전압은 200. 유도성 리액턴스는 100 나누기 3.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6오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요거 이제 날라가고 3이 올라가서 3이 6 되는 거니까는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 답은 3번이다 라고 하는 거죠. 17번은 키르호프의 법칙을 이제 맞게 설명한 것은 2번이죠. 1법칙은 전류에 관한 법칙이죠. 2법칙이 이제 전압에 대한 법칙이고요. 3번하고 4번은 서로 이제 바뀐 거죠. 1법칙이 임의의 회로 중에 대수의 합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2법칙이 전압에 대한 법칙이니까 2법칙이 그리고 그 회로망에 유입하는 전류의 합이 유출하는 전류의 합과 같다. 요거는 이제 1법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키르호프의 법칙에 대해서. 18번. 좀 비슷한데 전류가 최소로 흐르는 저항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항값이. 저항이 2, 3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네요. R1, R2, R3, R4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문제에서는 어느 저항의 전류가 최소로 흐를까요? 라고 이제 문제를 물어봤는데, 일단 R1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왜냐면 이렇게 보면 요 회로하고 요 회로가 서로 이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류값이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요 세 개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회로에 흐르는 전류나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크겠죠. 이쪽은 이제 이거랑 똑같은 전류가 세 개로 쪼개지는 거니까는 무조건 이거보다는 이제 작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럼 이 세 개 중에서는 어디에 전류가 가장 적게 흐를까요? 어디에 전류가 제일 적게 흐르냐면, 전류라고 하는 거는 저항하고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항이 제일 큰 저항에 가장 적은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러면 1번은 빼고 2, 3, 4번 중에서는 어느 저항값이 제일 크냐면 2번 저항값이 제일 크죠. 그렇죠? 따라서 저 R2에 가장 적은 전류가 흐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19번. 세 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에 전류값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괜히 1번에서 괜히 했네. 여기서 나오는데 저항하고 인덕턴스하고 콘덴서가 있고요. 저항은 5. 얘는 5ohm이고, 유도성 리액턴스는 30이고, 용량성 리액턴스는 18ohm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130V의 교류 전압을 가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0V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이 경우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어떻게 구해요? 계속 했던 건데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누면 되는 거죠. 전압은 130V라고 나온 거고요. 임피던스 값을 구해야 되는데 아까 했었죠. 초반에 했었죠. 이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저항에다가 리액턴스를 더한 값인데, 저항은 5고요. 리액턴스는 큰 놈에서 작은 놈 뺀다고 그랬죠. 유도성이 크니까는 30-18. 그러면은 요거는 12가 됐네요. 그러면 그 임피던스 값이 13이래요. 요거는 5 플러스 J의 12인데, 요거 이제 절대값을 씌우면 5의 제곱에 플러스 12의 제곱에 루트를 신게 되오는데, 여기 13이래요. 그러면 13이니까는 10A가 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니까는 꼭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번. 마지막 20번. 을 보시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되게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휘스턴 브릿지처럼 연결이 되어 있고, 가운데 있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A, B, C, D 이렇게 되네요. A, B, C, D. 그렇죠? 저항값은 다 R이고, 그렇죠? 이 경우에 A, B 간에 걸린 합성저항하고 C, D 간에 걸리는 합성저항의 몇 배인가? 이걸 지금 물어본 거죠. 일단은 A, B 간에 걸리는 합성저항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A, B 간에 걸리는 이렇게 걸리는 건데, A, B 간에 걸리는 건 A죠. 이렇게. 이제 거기에 보시면 휘스턴 브릿지죠. 대각선으로 서로 곱했을 때 값이 똑같으면 이 가운데 쪽에는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는 이 저항값은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노란색으로 했을 경우 얘는 고려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전류가 아예 흐르지 않으니까.
그러면 요거 여기 그림을 다시 한번 좀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저항이 두 개. 저항이 두 개. R. 그렇죠? 요거는 ER이죠. ER. 앞에서 했었는데 이렇게 병렬로 연결됐을 때 요 저항값하고 요 저항값이 같으면은 반으로 쪼개면 된다라고 했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AB에 걸리는 저항값은 그냥 R5인 거죠. 그렇죠? 그럼 CD 여기는 요건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CD는 그림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거 이제 다 그려야 되니까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 하나가 이제 R이니까는 여기는 ER이고요. 그렇죠? 여기는 그냥 R이고 여기도 ER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ER하고 R하고 ER 요 세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면 합성저항 값이 어떻게 될까요? ER분의 1에 플러스 R분의 1에 플러스 ER분의 1분의 1이죠. 합성저항 구하는 방법이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위아래로 2를 이렇게 곱해 볼게요. 그럼 똑같으니까는. 그럼 밑에 분모는 다 ER이죠. 위에는 1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4죠. 여기는 4. 그렇죠? 나누기 ER이 되는 거죠. 근데 분의 1이니까는 요거 나누면은 2만 남네요. 그러면 2분의 R분의 1이니까는 얘는 얼마예요? R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CD에는 R분의 2만큼, AB에는 R만큼. 그렇죠? 자, 문제에서 무엇과 무엇을 비교를 하는 거냐면 AB 간에 걸리는 거랑 CD 간에 걸리는 저항이 몇 배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AB 간에 걸렸던 거랑 CD 간에 걸렸던 거 AB는 2R이고 요거는 R분의 2. 아까 했었죠? 여기가 1이라고 치면 여기 곱해서 2 여기 밖에 곱해서 2R. 왜 제곱이 나온 아지 그쵸 R하고 잘못 썼죠? 얘는 R이고 그쵸 잘못 썼죠? 2분 여기가 여기서 잘못 썼네요. 죄송해요. 여기서 잘못 썼네. 여기 넘어갈 때 R분의 2였죠? R분의 2. CD가 R분의 2였죠. R분의 2분의 1. 여기서 헷갈렸다. 여기가 R분의 2분의 1이었죠? 여기 요 밑에 거, 그렇죠? R분의 2분의 1이죠. 그럼 요거는 2분의 R인 거죠. 따라서 AB 상에 걸리는 거랑 CD 요거는 R이었고요. 요거는 2R. 그러면 여기 이제 1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R이고 이렇게 하면 2R이죠. 그래서 2배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죄송해요. 여기서 헷갈렸어요. 넘어갈 때. 그래서 이제 20번은 2배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저항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21년도 1회
전기 이론에 대한 이제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